드디어 내일은 본선거일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끝나는 날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투표일까지 우리들의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다급해진 국민의힘에 말이 더 세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은 강릉, 진주, 갑까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도 중요한 지역들을 쏙쏙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번에도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강릉과 진주갑도 이길 수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강릉에선 지금 권성동 씨가 있는데 민주당의 김중남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독려를 한 거고요. 진주갑에는 박대출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출 씨를 잡기 위해 민주당 갈상돈 후보에게 많은 힘을 모아달라. 이런 의미고요. 이게 그동안은 에이 설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이 불어서 판이 달라졌다는 얘기라는 거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자 국민의힘 중진들도 고개를 팍 숙이면서 윤석열 탄핵을 우려한다. 이렇게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평소였다면 거들떠라도 받겠습니까? 아무튼 4선 중진인 권성동, 윤상현, 그리고 4선을 지낸 나경원, 이들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권성동 씨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야권, 한마디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무슨 악법 날치기에 대통령까지 탄핵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오직 국민의힘밖에 없다. 한마디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무슨 극단주의자들이 모인 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극단주의 타령할 거면 어제 국힘 양상갑에 윤영석 후보의 망언, 이게 훨씬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무슨 극단적인 얘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건 단순히 어떤 정치적으로 강성이냐 아니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데요. 여의도까지 온 상황입니다. 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윤상현 씨도 성남 민심을 실감한다며 여당을 바꾸겠다. 용산 출장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어디서 뭘 했습니까? 왜 저들은 선거철만 되면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바뀌겠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지난 2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제대로 목소리 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심지어 나경원 씨도 다급해지자 입이 거칠어졌는데요. 친박대부라 불리던 서창원 씨까지 대동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간다는 건데요. 한 기사의 채팅이 4,500개 달릴 정도로 나경원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셉니다. 물론 전부 다 나경원 씨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결코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아닌데요. 심지어 나경원 후보가 이런 말도 합니다. 낮에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왜 동작을해 와서 저렇게 난리를 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정치 놀이터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동작을해 시민들을 위해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오셨는데 이게 왜 정치 놀이터가 되는 거냐니까요. 오히려 동작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류삼영 후보를 돕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런 택도 없는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니까 나경원 씨가 지금 저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뭔 불쾌한 기색을 내비칩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야당이 200석을 가지면 식물정부를 넘어서 난장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펜코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조회수가 6만을 넘긴 상황인데요.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되는 거구나. 200석은 너무하긴 하다. 그러니까 한 220석을 줘야 된다. 이런 반응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제일 큰 폭탄이 있죠. 바로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여당을 돕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말아먹겠다는 겁니까? 일하는 척, 삼겹살 먹은 척, 검사인 척 안 하겠다. 아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뭐 하는 얘기지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검사 독재는 말도 안 된다. 저 사람들이 독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게다가 과학 R&D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기가 차단 말도 안 나옵니다. 이러니까 황정아 후보는 부끄러움도 없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고요.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 4.6조 원이 날아갔었는데 그거에 대해선 반성조차 없고 무슨 저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나 하고 있냐. R&D 예산을 누가 깎았냐. 국힘과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팩폭을 날렸고요. 특히 이틀막 논란이 왜 번졌습니까? 학생들이 R&D 예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자 저렇게 입틀막을 하고 내쫓아버리고 그랬던 게 바로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동훈 위원장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 건 못 본 척하고 넘어가 놓고 이제 와서 한동훈 위원장의 R&D 예산 타령하면 자화자찬하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는 비판밖에 안 불러오는 거죠. 그러더니 무슨 염치로 이순신 장군을 또 언급합니까? 막판 읍소에 나섰단 얘긴데요. 태극기 부대라도 총 결집을 시키겠다는 의도 같은데 본인들이 안 그래도 지금 친일 논란이 거센 상황에 무슨 염치로 이순신 장군 언급하냐는 비판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요. 이순신 장군 언급하려면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고 비유를 들든 말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독도 문제부터 일본 중학교 교과서 문제라든지 산적한 문제들이 산더미인데 그런 건 전부 다 모르는 척하면서 도대체 무슨 염치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오히려 반감만 더 키우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러더니 끼어코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면서 개항까지 찾아갑니다. 아니 도대체 저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 곳곳을 다녀도 모자랄 마당에 택도 없이 저기 가가지고 쇼하는 게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냐고요. 하여튼 저기는 정말 전략을 누가 짜는지 무슨 생각인지 알기가 힘들 정도로 기괴하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특히 부산 수영구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국힘의 정현욱 후보와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단일화도 못하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저렇게 싸우고 있는 마당에 한동훈 위원장은 안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할 정도고요. 한마디로 장해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한마디로 윤심, 그리고 정현욱 후보는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 결국에 한심이겠죠. 윤심 대 한심 구도가 된 상황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당내에서는 두 후보의 균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도대체 여당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맹 비난하면서 개항을 해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정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판단도 못하고 그냥 오합지졸이란 말밖에 안 나오고요. 아무튼 장예찬 후보는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악독한 좌파들의 공격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물불 안 가리고 제대로 싸우고 싶다. 저러면서 저렇게 절하고 있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끝까지 완주하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정현욱 후보한테는 너 반윤 후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명을 해라.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안 지킬 거 아니냐. 내가 윤석열 대통령 지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선거가 내일입니다. 심지어 지금 법적 대응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이런 식으로 박제를 해놨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 지지층 당선 가능성 1위 이렇게 바꾼 건데요. 고발이 접수된 뒤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부산시 선관위가 현장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정현호 캠프에서는 양치기 청년 장예찬 보수 파리 대통령 파리 중단해라 이러고 싸우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첫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주위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는 지인들에게 민주당 유동철 후보 있다. 이번엔 진짜 될 수 있다. 지금 무소속 장예찬 후보랑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 싸우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연락 한 통씩만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 근황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녹색정의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민주당 채찍질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본인들이 어필하고 있는데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네요. 그리고 비례에 대한 소식 간단히 전해드리자면 임미애 후보가 지금 지역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밀쳐지기까지 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민주당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TK 지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한 후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 13번이라 아직 표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투표지의 맨 윗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연합에 힘을 더 모아달라 주위에도 간곡히 부탁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처럼 강릉, 진주갑, 특히 부산 이런 데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강남 을의 강청희 후보 쪽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본선거일이고요. 주위에 전화 한 통씩만 돌려주시면 충분히 민주당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비례는 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첫 번째 줄입니다.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전화 한 통씩만 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